벚꽃 야담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우진 선비와 하인 쇠돌이는 어두워지는 산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넘어갔고 사방은 점점 어둠에 잠기고 있었죠. 날이 너무 무섭구먼요. 이 녀석아, 조용히 하거라. 나도 이 상황이 좋아 보이지는 않다. 하지만 밤이 어두워 이 산을 넘어가다 호랑이 밥이 되기 안성맞춤이다. 쇠돌이는 우진 선비의 뒤로 바짝 붙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앞으로 걸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이름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쇠돌이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쇠돌아, 내 눈에 저기 불빛이 보이더냐? 어디요? 아이쿠, 제 눈에도 불빛이 보이는구먼요. 헌데 이 깊은 산속의 집이라니요. 혹시 도깨비불이 아닐까요? 내 이놈아, 덩치는 호랑이도 맨손으로 잡을 것 같은 녀석이 어찌 속은 간장 종지만 하더냐? 맞아요. 제 심장은 간장 종지만 해서 겁나게 무서워요. 아이고, 말이나 못하면 내 뒤로 바짝 쫓아오거라. 네, 날이. 그렇게 우진 선비와 쇠돌이는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낡은 초가집의 윤곽이 드러났죠. 그 집은 아주 허름한 초가집이었고 방문에 비치는 그림자는 여인의 모습이었답니다. 날이 혹시 저녁 귀신이 아닐까요? 글쎄다, 쓰러지는 초가를 보니 사람이 살만한 곳은 아닌 듯 보이는구나. 나리가 그리 말씀하시면 어찌합니까요? 더 무섭지 않습니까요? 이놈아, 조용히 좀 하거라. 우진은 집 주인을 부르기 전에 깊은 숨을 몰아쉬고 집주인을 부르려는 찰나였습니다. 뉘시오? 아이고, 깜짝이야. 쇠돌이는 우진의 등 뒤에 얼굴만 숨기고 떨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으나 부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사내들 얼굴이 귀신이라도 본 얼굴이구먼. 아, 아닙니다. 부인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건 그렇고 남의 집 방문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요? 이 산을 넘어야 하는데 어두운 밤에는 길이 보이지도 않아 하룻밤 신세를 지려고 합니다. 그리 해줄 수 있겠소? 아무래도 이 집터가 잘못된 것이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객들만 찾아오는지. 아니, 그것은 무슨 소리요? 방 안에 따님이 계시는데요. 저놈이 뚫린 입이라고 말을 하는구먼. 누가 내 딸이여. 집안이 망했다고 종년도 나를 일시키고 밥도 주지 않는구먼. 부인은 갑작스럽게 노발대발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노여움을 푸시지요. 저희가 잘 모르고 한 말이니. 그때 화내는 부인의 목소리를 듣고 방에 있던 처녀가 방문을 열었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달빛에 비친 여인의 얼굴을 본 우진은 넋이 나가고 말았죠. 엄마, 어찌 이런 산속에 저리도 고운 여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날이 말 좀 해보셔요. 그리 넋놓고 보시지만 말고요. 이 녀석이 입방정을 떠는구나.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저것이 또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요. 달수는 화를 내는 부인을 보고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아이고, 이분들은 누구세요? 부인은 쇠돌이를 한번 올려다보고는 밝게 웃으며 말했죠. 달순아, 내 영감이 돌아왔단다. 우진과 쇠돌이는 갑자기 돌변하는 부인의 말에 놀라고 있었답니다. 부인은 쇠돌이한테 가까이 오고는 눈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감,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셔요. 웜에 저는 부인의 영감이 아닙니다요. 영감, 저를 몰라보시다니 마음이 상하려 합니다. 아이쿠, 우리 어머니께서 많이 졸리신가 봅니다. 어서 들어가 주무시지요. 달수는 어머니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늦은 밤에 이곳에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것이 밤이 늦어 잘 곳을 찾고 있었소. 하룻밤 재워줄 수 있겠소? 달수는 난처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재워드릴 수는 있으나 많이 불편하실 것입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오. 찬바람만 막아주는 곳이라면 어디든 괜찮소. 달수는 안방 옆에 작은 방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 방 아궁이에 불을 넣어 드리겠습니다. 달수는 안방 아궁이에 있는 불씨를 가져와 아궁이에 넣고 불을 지폈죠. 오진은 달순의 옆에 다가가 앉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답니다. 실례지만 어머니는 당신을 여종이라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달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로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 이 집에 신세를 지고 있지요. 그렇다면 낭자께서도 우리처럼 나그네시란 말씀이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달순의 눈빛이 흔들렸고 뭔가 깊은 사연이 있어 보였죠. 혹시 낭자께서도 어려운 처지에 계시는 것은 아니신지. 달수는 갑자기 경계하는 눈빛으로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은 혹시 저를 찾으러 오신 분은 아니신지요? 아니요, 우리는 그저 길 잃은 나그네일 뿐이요. 달수는 우진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우진의 눈빛은 맑고 정직해 보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봅니다. 괜찮소. 깊은 산속에 여인 두 분만 계시니 조심하시는 것이 당연하오. 아궁이에서 따뜻한 불길이 피어올랐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불을 바라보았죠. 선비님은 어디로 가시는 길이신가요? 한양으로 가는 길이요. 달순의 눈빛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한양이요. 그렇소. 낭자께서도 한양과 연이 있으시오. 예전에는 그곳에 살았습니다. 오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달순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불을 넣어드렸으니 이제 들어가 쉬시지요. 고맙소. 달순이 일어서려는 순간 안방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년아, 또 나를 굶기려고 그러는 것이냐? 배고프니 어서 밥 가져오거라. 어머니, 금방 가겠습니다. 달순은 황급히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 앉아 어딘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이년아, 넌 대체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나를 굶겨 죽일 작정이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금방 먹을 것 가져올게요. 달순은 부엌에서 남아있는 보리쌀로 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달순이 깜짝 놀라 돌아보니 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애구머니나. 죄송하오. 신세를 졌으니 무엇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낭자께서 무언가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것 아닙니까? 달순은 우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 눈빛은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선비님은 좋은 분 같아요. 하지만 선비님께 제 일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위험하다니요. 달순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인사를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우진과 쇠돌이는 좁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쇠돌이는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하지만 우진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달순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 낭자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깊은 산속에 숨어 사는 것도 이상하고 누군가를 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진은 일어나 밖으로 나가 마당을 거닐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이 소리 나는 쪽으로 가보니 달순이 장독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낭자, 달순은 깜짝 놀라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비님,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요. 낭자는 왜 우시오? 아닙니다. 울고 있지 않습니다. 낭자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어. 달순은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달순 옆에 앉았죠. 무슨 사연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소? 달순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저는 죄인의 딸입니다. 죄인의 딸이라니요. 제 아버지는 도승지를 지내셨습니다. 도승지라면 왕명을 출납하는 높은 벼슬이 아니던가. 아버지께서 영모로 유배를 가셨습니다. 영모라니요. 그것이 사실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나라와 백성을 위해 사신 분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아버지를 모함했지요. 누가 그런 짓을? 민도진입니다. 민도진이라면 조정에서도 손꼽히는 권신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유배를 가시고 재산은 몰수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지요. 저는 다행히 도망을 쳤지만 저를 죽이려 합니다. 낭자까지 죽이려 하다니. 그날 밤 아버지와 민도진이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민도진이 증거를 만드는 일은 쉽다며 아버지를 영모죄로 천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래 들었다는 것을 알기에 살아있으면 언젠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증거가 될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달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5명의 wal패들이 저희 집에 침입했고 저를 지키던 늙은 검객 어르신께서 저를 도망치게 하셨지요. 달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칼 부딪히는 소리와 비명 소리가 들렸지요. 오지는 달순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저는 사흘 밤낮을 굶주리며 산속을 헤맸습니다.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었고 의식도 흐려질 때 이 초가집을 발견했지요. 그래서 이곳에 오신 것이군요. 네. 하지만 집 안에는 부인 한 분만 계셨습니다. 부인은 방바닥에 쓰러져 계셨고 부인의 정신도 온전치 못했지요. 그리고 저를 보고 종년이라고 부르시며 밥을 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 것이군요. 네. 산에서 나무를 캐고 약초를 구해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낭자는 참으로 착한 마음씨를 가지셨소. 아닙니다. 저도 살기 위해 숨은 것뿐입니다. 아니요,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남을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요. 달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낭자를 도와드리고 싶소. 정말인가요? 그렇소. 아침이 밝으면 제가 낭자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소. 달순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고 곧 그 빛은 사라졌죠. 제가 떠나면 어머니는 혼자가 되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없으면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약도 못 지으십니다. 저는 어머니를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지는 달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낭자, 걱정하지 마시오. 제게 좋은 방법이 있어. 오지는 방으로 돌아와 쇠돌이를 깨웠습니다. 날이 무슨 일이십니까? 쇠돌아, 내일 내가 할 일이 있다. 무슨 일 말씀이십니까? 날이 밝으면 너는 가까운 마을로 가거라. 마을로요. 그렇다. 그리고 믿을 만한 안악을 구해오너라. 이 부인을 모실 분을 찾는 것이다. 여기 은자 10량이다. 이것을 주고 부인을 정성껏 모셔줄 분을 구해라. 알겠습니다. 날이. 그리고 조심해라. 마을에 수상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 네, 날이.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부엌에서 아침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쇠돌이를 마을로 보냈어. 마을이요? 부인을 모실 분을 구하러 보냈어. 제가 매달 은자를 보낼 것이니 부인을 잘 모셔줄 것이요. 달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고프다. 밥 안 가져오느냐? 네, 금방 가겠습니다. 달수는 죽을 그릇에 담아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부인은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진지 가져왔습니다. 부인은 정신없이 죽을 퍼먹기 시작을 했죠. 그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개걸스럽게 보였습니다. 달수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떠나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곧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떠난다고. 나를 두고 어디에 간다는 말이더냐? 부인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습니다. 안 된다. 내년은 내 종이다. 하지만 저 대신 어머니를 모실 좋은 분이 오실 겁니다. 싫다. 난 내가 좋단 말이다. 내가 밥 달라고 소리쳐서 그런 것이냐? 그러면 내가 주는 대로 먹을 테니 나 두고 떠나지 말거라. 달수는 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나를 버리고 가는구나. 내 아이도 나를 버렸고, 영감도 나를 버렸고, 이제 너마저 가는구나. 아니에요. 전 어머니를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같이 움직이다 어머니께서 다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잠시만 안전한 곳에 계셔요. 부인은 달순의 말을 알아들었던지 울먹이며 달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더냐? 그럼 일 끝내고 나한테 와야 한다. 네, 어머니 꼭 찾아갈게요. 달순은 어린아이를 떼어내는 심정으로 밖으로 나왔답니다. 한편 쇠돌이는 해가 막 떠오른 시각 산속 마을에 도착했고 잠시 주변을 살핀 뒤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모, 막걸리 한 사발 주시오. 네, 곧 가져다 드리겠습니다요. 주모, 이 마을에 착하고 성실한 안악 중에 부인을 잘 보실 만한 안악내가 있나요? 그럼 있지요. 과부인데 혼자 외로이 살고 있지요. 얼굴이 못생겨서 남정네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오. 사람들도 참 얼굴이 중하여 마음씨만 착하면 그만이지. 그 과부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오? 빨래터에 가서 금례를 찾아보시오. 고맙소. 쇠돌이는 주모가 가져다 준 막걸리를 마시며 주막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헌데 구석에 모여 앉은 험상궂은 왈패들 무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들었나? 도승지 딸을 찾는 자에게 상금이 100냥이란다. 100냥이라고. 그려, 그 계집년이 이 근처 산에 숨어 있다고 했구먼. 쇠돌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이고, 큰일이구먼. 쇠돌이는 태어난 척 막걸리를 들이키며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겼다던가. 스물이 조금 넘었고 미색이 뛰어나고 아무튼 예쁘다고 하네. 그래서 사람들이 산으로 몰려가는 거였어? 어서 마시게. 우리도 그년을 잡아 한몫 챙겨야지. 그러자고. 쇠돌이는 급히 막걸리 값을 치르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쇠돌이는 금례를 찾아 빨리 산으로 가야만 했기에 빨래터로 향했습니다. 빨래터에 도착한 쇠돌이는 빨래를 시원하게 두드리고 있는 금례를 보았죠. 헌데 시원스럽게 일하는 모습이 그리 예쁘게 보일 수가 없었답니다. 저리 고운 사람을 못생겼다고 하다니. 쇠돌이의 입꼬리가 실룩실룩 춤을 췄고 눈빛은 사랑에 빠진 사내 같았습니다. 혹시 금내요? 맞소만. 부인을 모실 분을 찾고 있구먼요. 그런데 왜 날 보고 실실 웃는 것이요? 제가요. 참으로 실없는 사람 같구먼. 품삯은 얼마나 주시는 거요? 한 달에 은자 한 양을 드리겠소. 금내는 은자 한 양이라는 말에 쇠돌이를 다시 올려다보았죠. 그 일 내가 하겠구먼요. 어서 앞장서요. 금내는 곧장 집으로 들어가 짐을 꾸렸고 쇠돌이는 짐을 싸는 금내를 쳐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외로웠나 보구나. 짐을 싸는 과부의 모습이 신이나 보이니 말이오. 쇠돌이는 과부와 같이 걷는 산속길이 평소와 다르게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쇠돌이는 싱숭생숭한 마음을 안고 과부와 함께 초가에 도착하여 곧바로 우진을 찾았죠. 날이 급히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요. 사람은 구했느냐? 과부랑 같이 있습니다요. 헌데 무슨 일이기에 그리 사색이 되었느냐? 마을 사람들과 왈패들이 달순 낭자를 찾겠다고 산속을 찾고 있다고 하니 어서 피해야 합니다요. 뭐라, 어서 서두르자. 세 사람은 마당으로 나와 도망을 치려는 그때 좀 가까운 거리에서 거친 사내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근처에 초가집이 있었을 텐데. 우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벌써 들이닥쳤군. 달순낭자를 숨겨야 한다. 우진은 달순을 뒷마당으로 데려가 커다란 항아리의 뚜껑을 열고는 달순을 번쩍 안고 항아리 안에 조심히 넣었습니다. 달순은 갑작스러운 우진의 행동에 그만 넋이 나간 사람처럼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지 마시오. 우진은 항아리 속에서 올려다보는 달순을 보니 마음에 먹먹함이 몰려들었답니다. 그렇게 항아리에 먹먹함을 담고 왈패들이 있는 마당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두운 항아리 안에 있는 달순이는
어둡고 무섭기보다는 우진의 자상한 말소리에 전혀 무섭지 않았죠. 허나 항아리 밖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의 다급한 발자국 소리에 우진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왈패들이 마당을 가득 메웠고 우진과 쇠돌이는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답니다. 이 집에 젊은 처녀가 있느냐? 그런 여인은 없다. 비켜라.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하면 될 일이다. 왈패는 우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집안을 살폈습니다. 그 순간 우진의 허리춤에서 칼이 번개처럼 뽑혔고 왈패 두목도 본능적으로 대응을 했지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에 다들 넋이 나간 듯했죠. 뭐 하는 놈이냐? 어서 저놈을 잡지 않고 무엇하는 것이오? 왈패들은 두목의 말에 칼을 빼들고 우진에게 달려들었고 우진의 검은 망설임 없이 번쩍였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고 우진의 숨은 점점 거칠어졌답니다. 그때 왈패 두목의 칼이 우진의 심장을 향해 깊숙이 파고들려는 찰나 날이 위험해요. 쇠돌이는 괴력으로 두목 왈패를 들어 던졌고 나무에 부딪혀 기절하고 말았죠. 왈패들은 두목이 기절한 것을 보고 기절한 왈패들을 들쳐업고 도망가기 바빴답니다. 우진은 쇠돌이의 괴력을 볼 때면 항상 경이로웠습니다. 우진은 달순을 찾으러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낭자 괜찮으시오. 네, 나리.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하오. 하지만 어머니는요? 부인은 과부가 잘 모실 것이오. 잠시 작별 인사를 하고 나오겠습니다. 달순은 부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인은 달순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자세를 고쳐 앉았는데 그 모습은 평소에 보던 모습은 아니었죠. 아가씨, 아니, 어머니? 고마웠소. 아가씨 덕분에 내가 살 수 있었소. 정신이 돌아오신 건가요? 그동안 정신이 온전치 못한 나를 보살피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이까. 내 걱정이랑 그만하시고 부디 무사하시게. 달순은 인사를 하고 뒤돌았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누구도 자신을 받아주는 이가 없었는데 정신은 온전치 않은 부인이었지만 욕을 하면서도 자신을 내쫓지 않았고 투덜거리면서도 챙겨주었으니까요. 건강하게 계세요. 제가 다시 찾아뵐게요. 우진과 달순, 쇠돌이는 급히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숨이 턱에 찼고 세 사람은 계곡가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고 차가운 물로 목을 축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날이 아무래도 뒤를 밟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느끼고 있다. 오래 머물 수 없다. 그때 뒤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를 어쩐다. 숲으로 들어가자. 말발굽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우진과 쇠돌이는 검을 뽑아들고 달순을 가운데에 두었습니다. 이내 수십 개의 관군이 숲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기다. 도망자다. 쇠돌아 각오해라. 네, 날이 관군들이 일제히 들이닥쳤고 우진의 검이 번개처럼 움직이며 달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쇠돌이 또한 이를 악물고 싸웠으나 수적 열세는 명백했습니다. 이대로는 낭자를 지킬 수 없다. 점점 포위망이 좁혀오던 그때 휙!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이 관군의 어깨를 꿰뚫었습니다. 이어 연속으로 화살이 날아들며 병사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죠. 누구냐? 커다란 나무 위에서 한 사내가 뛰어내렸고 체구는 작았으나 눈빛은 매서웠고 기세는 범과 같았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우진. 우진은 믿기지 않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스승님, 이곳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인연이란 그런 법이지. 철사는 달순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분이 도승지 어르신의 따님이시더냐. 저를 아십니까? 과거에 큰 은혜를 입었소. 어르신은 결백하시오. 내가 그 증인이오. 스승님, 그 말씀이 사실입니까? 모두 민도진의 음모다. 허나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 남아있지.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궁궐이다. 폐비된 중전마마의 옛 처소의 진실이 잠들어 있다. 세 사람은 잠시 몸을 숨기며 앞으로의 길을 의논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암행어사의 수행원입니다. 달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서둘러야 하오. 민도진의 손이 이미 길게 뻗어 있어. 며칠을 쉬지 않고 달려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고 성박숲에 몸을 숨긴 채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낭자를 숨긴 뒤 우리는 궁궐로 들어가야 한다. 궁궐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가 아는 비밀 통로가 있다. 궁녀들만 드나들던 길이지. 달수는 북촌의 작은 한옥에 몸을 숨겼습니다. 낭자, 이곳에서 기다리시오. 오지는 달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돌아오면 꼭 드릴 말씀이 있어. 나리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몸 조심히 다녀오시지요. 오지는 잠시 망설이다 손을 놓고 문을 나섰습니다. 달순의 손에는 아직도 우진의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답니다. 우진, 철산, 쇠돌이는 궁궐 담장 아래에 섰습니다. 이 담을 넘으면 후원이다. 저는 밖에서 망을 보겠습니다요. 담을 넘자 궁궐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고 달빛만이 연못 위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레 폐비 중전의 옛 처소 앞에 섰습니다. 문은 오래도록 닫혀 있었고 자물쇠엔 녹이 슬어 있었답니다. 철사는 품에서 쇠붙이를 꺼내 능숙하게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방 안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시간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중전마마께서 남기신 기록이다. 진실은 늘 글로 남겨지기 마련이지. 오지는 서랍장을 열어 낡은 옷가지들을 꺼냈고 그 순간 치마단에서 이질적인 감촉이 느껴졌답니다. 여기에 무언가 있습니다. 치맛단을 찢자 그 안에서 여러 장의 서찰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지는 작은 서책을 펼쳐보았고 내용은 중전마마의 일기장이었던 거죠.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왕자를 낳았다. 얼마나 기쁜지. 민도진이 우리 아이를 해치려 한다. 나는 두렵다. 내 아이가 죽었다. 민도진 놈이 죽였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내 아이가 전하의 씨가 아니라고 한다. 나는 패비가 되었다. 난 억울하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으니 부디 진실이 밝혀지기를. 소양, 오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승님, 이 이름. 왜 그러는 것이냐? 제가 산속에서 만난 부인의 이름입니다. 설마 그 부인이 패비 중전마마이십니까? 그럴 수가. 중전마마께서는 폐비되신 후 행방이 묘연하셨지. 설마 산속에 숨어 계셨다니. 중전마마께서는 정신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에 정신이 온전치 못하셨던 것이로군. 그렇습니다. 중전마마께서는 기억을 잃으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옵니다. 서둘러 나가야겠다. 두 사람은 재빨리 밖으로 나갔고 곧바로 순찰 군사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죠. 누구냐? 두 사람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돌담을 가볍게 넘었답니다. 쇠돌이는 담장 밖에서 똥줄 태우며 기다리다 우진을 보고 반겼습니다. 날이 뭐 하시다 이리 늦게 나오셨나요? 쇠돌아, 지금 한가히 말할 때가 아니다. 어서 도망가야 한다. 세 사람은 골목을 돌아 어두운 곳으로 몸을 숨기고 달순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달순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우진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빨라졌습니다. 밤새 쌓였던 긴장과 불안이 풀리자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설렘이 고개를 들었죠. 심장은 이유 없이 콩닥거리며 뛰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달순의 방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그의 발소리를 알아챈 듯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달순은 달빛을 등진 채 서 있다가 우진을 보자 얼굴을 환히 밝혔습니다. 나리, 무사하셨군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오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 걱정이 되었소. 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우진의 입꼬리는 어느새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철산과 쇠돌이는 묘한 민망함에 슬쩍 시선을 피했죠. 내가 증거를 찾았소.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아도 돼요. 정말입니까? 우진은 품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내 달순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패비 중전마마의 일기장이요. 패비 중전마마요? 우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낭자, 더 놀라운 일이 있어. 패비 중전마마가 누구인지 아시오? 누구신데요? 산속에서 낭자가 돌보던 그 부인이시오. 어머님이 중전마마였다고요? 그렇소. 일기장에 소양이라 이름이 적혀 있어. 달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낭자가 아니었다면 중전마마께서는 이미 변을 당하셨을 것이오. 달순의 눈앞에 처음 부인을 만났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였어요. 제가 드린 미음을 허겁지겁 드시고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누군지 모르나 꼭 복 받을 거라고 하셨지요. 달순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그 말이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들은 참 따뜻했어요. 달순 낭자는 참으로 따뜻한 분이십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은 암행어사를 찾아갔습니다. 우진, 증거를 찾았다 하였는가? 예, 우진은 일기장과 서찰들을 내밀었고 암행어사는 한 장 한 장 신중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일세. 이로써 도승지의 어르신의 누명을 벗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네. 하지만 더 큰 일이 남아있지. 더 큰 일이라 하심은 패비 중전마마의 억울함 또한 풀어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전하께 직접 상소를 올릴 것이네. 언제 어전에 나가십니까? 내일 어전회의가 있네. 그날 저녁 우진과 달수는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낭자, 내가 중전마마를 모셔오겠소.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위험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찾아가기로 약조했어요. 우진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우진과 달수는 다시 산속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달수는 한시라도 빨리 어머니를 보고 싶다는 듯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부인은 방 안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달순아? 어디 갔다 이제 왔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달수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어요. 죄송해요. 달순아? 나 배고프다. 밥 좀 다오. 달수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셔보셔요. 부인은 바구니를 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인절미가 아니더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사왔지요. 부인은 인절미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잔하던지 달수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인절미 드시면서 한양으로 우리 같이 가요. 부인은 바구니를 내려놓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양?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와서. 내 억울함을 풀어서 무엇하느냐? 내 자식이 떠난 지금.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달수는 말없이 중전마마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억울함을 풀어야지요. 그리하여 우진과 달수는 중전마마를 모시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수레는 천천히 큰 길을 따라 움직였고 중전마마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달수는 그 손을 꼭 잡은 채 혹여 다시 기억이 흐려질까 마음을 놓지 못했죠. 우진은 앞에서 길을 살피며 다가올 어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전회의가 시작된 조정안은 이른 시간부터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어좌에 엄숙히 앉아 있었고 신하들은 좌우로 도열해 있었답니다. 그 가운데 민도진 또한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전하, 신이 아를 말씀이 있사옵니다. 어사, 무슨 일인가? 암행어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패비 중전마마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드려야 하옵니다. 조정안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하, 무슨 허튼 소리이옵니까? 패비 중전은 역적이옵니다. 암행어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품에서 문서를 꺼내어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이옵니다. 임금은 일기장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고 임금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전하, 저것은 조작된 문서에 불과합니다. 조작이 아니옵니다. 암행어사는 다시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있사옵니다. 패비 중전마마를 모셔왔사옵니다. 문이 열리며 달순이 중전마마의 팔을 부축한 채 어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조정하는 숨을 삼킨 듯 고요해졌답니다. 임금은 어좌에서 천천히 일어나 중전이 있는 쪽으로 걸어왔죠. 중전. 중전마마는 임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그대였소. 그 순간 중전마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흐릿하던 기억이 또렷이 되살아난 듯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전하, 신첩은 결백하옵니다. 중전마마는 떨리는 손으로 민도진을 가리켰습니다. 저 민도진이 우리 왕자를 죽였사옵니다. 조정안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미친 여인의 헛소리를 믿으시렵니까? 내 아이는 내 놈 때문에. 기억이 되살아나듯 중전마마의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그날 밤 내 놈이 내 처소로 들어왔다. 그리고 내 왕자에게 독이 든 약과를 주고는 말했지. 왕자님,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주무시지요. 거짓말이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민도진, 그것이 사실인가? 아니옵니다. 전하, 결코 아니옵니다. 그 순간 민도진은 이성을 잃은 듯 중전마마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중전마마, 오진이 재빨리 앞으로 나섰습니다. 감히 어전해서 오진의 검이 번뜩였고 민도진은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경들은 보았느냐? 저자의 본 모습을. 전하, 민도진을 벌하소서. 민도진을 체포하라. 즉시 의금부로 압송하라. 군사들이 민도진을 포승줄로 묶어 끌고 나갔습니다. 도승지를 당장 궐로 불러들이거라. 그리고 패비 중전의 억울함을 즉시 풀어라. 어전회의가 끝난 뒤 달수는 궁궐들에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며칠 뒤 도승지는 오랜만에 본가의 대문 앞에 섰습니다. 도승지는 한동안 문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달순아? 달수는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딸, 무사했구나. 내가 큰일을 해냈다. 아닙니다. 우진 선비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도승지는 우진에게 다가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인이시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몇 해의 시간이 흐른 뒤 세상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폐위되었던 중전마마는 마침내 복이 되었고 궁궐에는 오랜만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죠. 달순의 어머니는 오래 비워졌던 안방에 들어서며 연신 눈물을 훔쳤고 오라버니들은 마당에 서서 이야기를 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었고 달순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비로소 돌아올 집이 생겼음을 실감했습니다. 한편 산속 초가집에서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의 삶도 저마다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쇠돌이는 중전마마를 잠시 모시던 금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붙이던 쇠돌이가 엉뚱한 구애를 시작하더니 결국 혼인을 허락받아 소박하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을 이루었죠. 그리고 우진과 달수는 수많은 위기와 이별의 문턱을 지나온 두 사람은 더 이상 마음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진은 어색하게 고백했고 달수는 웃으며 그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혼례 날 중전마마는 직접 달순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죠. 달순이는 내 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진과 달수는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혼례식을 했습니다. 몇 년 후 우진과 달수는 아들, 딸을 두었습니다. 우진을 쏙 빼닮은 눈매에 달순의 따뜻한 웃음을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가 울면 우진은 누구보다 먼저 달려왔고 달수는 그런 모습을 보며 나라보다 집이 더 중요한 분이라며 놀리곤 했죠. 그렇게 억울함은 풀리고 흩어졌던 가족은 다시 모였으며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평범하지만 가장 소중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벚꽃 야담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